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경주일로 드립니다. 총회가 제정한 또 많은 교단이 함께 드리는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기념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절박한 순간 또 매우 긴급한 순간들이 있지요. 긴급하다 못해서 때로는 위급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가끔 종합병원을 가다 보면 거기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다 보면 이런 방송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코드블루, 코드블루 이러면서 어느 병실에 가까이 있는 의사들 빨리 가주세요, 이런 방송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코드블루. 코드블루가 뭐죠?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도 좀 계신데, 그죠? 심정지, 심장마비가 온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쓰는 의료 코드가 코드블루라는 코드입니다. 너무나 위급합니다. 환자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빨리 가서 심장을 다시 뛰게끔 소생시킬 수 있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방송을 하는 거죠. 너무나 긴급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지구와 이 땅은 이미 병든 수준을 넘어서 코드블루의 수준에 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이세요? 이 땅이 심정지가 된 사람과 같은 위급한 순간이라고, 위급한 때라고 생각 드시나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긴급 조치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인류가 멸망, 공멸할 수 있는 매우 절박한 때에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환경오염 이런 말들을 많이 썼지만 요즘은 환경오염이란 말 잘 안 씁니다. 무슨 말을 많이 쓰죠? 기후변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단순히 물이 더러워져서 수질 오염이 돼서 물을 마시려면 정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예전같이 공기가 지저분하다, 깨끗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요즘의 화두는, 환경에 관련된 화두는 오염 정도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깐 병든 정도 아닙니다. 사태가 심각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그 물이 있어야 사는데 물이 점점 말라서 곧 물 없이 죽어가게 된 물고기의 처지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환경 문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체감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온도를 공감하고 계신가요? 화면에 5개의 단어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러한 단어 중에 얼마나 알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녹색 성장. 이런 말은 좀 들어보셨죠? 녹색 성장. 파리 기후변화 협약 들어보셨나요? 3번,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런 내용 아시나요? 4번은 탄소 중립. 이 단어는 조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까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봤을 수도 있습니다. P4G라는 최근에 핫한, 또 대한민국에서 핫했던 단어들입니다. 몇 개나 아시는 것 같아요? 몇 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뭐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지구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한 2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은 바꿔주시면 됩니다. 20년 전쯤부터 이 지구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대학 시절에 광우병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광우병. 여러분 광우병 아세요? 요즘은 좀 그 문제가 별로 없지만
광우병이라기보다는 뭐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것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광우병은 잘 안 나오죠. 근데 한동안 광우병이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학문적인 용어를 쓰면 광우병은 소가 걸리는 병인데 소해면 순회증이라는 것입니다. 소해면 상뇌증, 머리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뻥 나는 병입니다. 뇌에 작은 구멍들이 생기면서 소의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을 소해면 상뇌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광우병이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소가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 어른들은 소가 주인도 못 알아보고 막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막 뛰어오면 그런 소를 미친 소라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는 그런 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가 퇴행을 합니다. 장성한 소가, 나이가 많은 소가 퇴행을 해서 갑자기 이상하게 침을 막 흘리고 걷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일어나지를 못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아주 끔찍한 병이 이 광우병이라는 병입니다. 또 그냥 한두 마리만 이런 병을 앓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많은 소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병을 걸려서 차차 죽어가는, 설명하기 어려운 질병이 이 광우병이라는 질병입니다. 기록상 1985년도 한 35년 된 거죠. 25년 정도 된 거죠. 1985년도경에 이 병이 처음으로 동물에게, 소에게서 발견됐으니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전쯤에 미국산 소 수입 개방 막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왜 시끄러웠냐면 미국산 소를 수입하는데 그 소에 이 광우병 소가 많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소가 수입되면 이 국내 한우 시장이 망가질지 모른다 이전 걱정만이 아니라 그 소에 광우병 소가 섞여 있으면 검열이 어렵다, 어떻게 조사해야 하냐, 또 미국이 막 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거부하냐 등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10년 전쯤 시끄러웠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그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시위를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학계는 이 광우병이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었죠. 인간에게 전염이 되면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왜 이렇게 잠복기가 긴 걸까요? 단순히 세균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천천히 인간 안에 있는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잠복기가 매우 깁니다. 지금은 광우병에 대한 사태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없지만 제 개인 사견으로는 아직 그 병예가, 사례가 아직 우리나라에 발병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라고만 생각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발병한 병이라는 겁니다. 원인은 동족 식육에 의한 질병입니다. 동족 식육, 뭐냐면 같은 동족이 서로를 먹어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가 소를 먹어서 발병한 병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소가 소를 먹을 수도 있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비유가 그렇지만 인간이 인간을 먹는다면 여러분 그 납득이 되세요? 질서가 아니죠. 원래는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하는 소가 인간들이 사육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소, 더 큰 소, 더 많은 고기를 만들어내는 소를 키우기 위해서 사료를 주고 때로는 가둬놓고 하는 이 과정에 사람들은 사료를 주는데, 사료를 줄 때 경제적인 것을 따지면 사료가 싸면 좋겠죠. 이 사료 속에 죽은 동물들을 그 사료의 원료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료 속에 뭐가 들어가요? 죽은 소가 들어간 거죠. 소를 직접 소가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이 소에 있는, 몸에 있는 그것들이 갈아져서 소가 먹은 다음에 그런 기간들이 오래되면서부터 이 소 안에서 일어난 이상한 변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매우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인간이
단순히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동물 개체의 종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구나, 벌일 수 있구나,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지구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인간의 식욕이, 때로는 인간의 편의주의가 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산업화, 정보화 시대가 지났지만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인간 중심적인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또 멸종한 종도 있고 멸종 위기 앞에 있는 종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에코 호그팀에서 지구를 쿨하게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벌여줘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그 청년이 낸 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우리 교회 장년층에서도 똑같은 캠페인을 벌여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잘 재활용도 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광고 전에 본 영상은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 이런 환경회의에서 로고송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P4G라는 환경 관련 회의입니다. 2018년도에 덴마크에서 1차로 회의를 주관했고 우리 서울 대한민국에서 2차로 진행된 회의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찾아보시면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를 통해서 각국의 정상들, 또 여러 단체의 단장들, 또 기업들의 책임자들이 지금의 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라가, 정부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방법을 제시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P4G라는 말의 약자인데 이 풀네임은 이렇습니다. 파트너링, 함께 한다는 거죠. For, green growth, 녹색 성장, and global goals,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파트너링, 함께하자, 연대하자라는 것이 이 회의의 목표입니다. 회의에 분명한 주제 문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해서 탄소 중립 비전을 실현한다.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비전을 실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후변화를 막겠다라는 말입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시면 이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전 세계가, 모든 유명한 대기업들, 유명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기관과 기업이, 시민단체가 다 합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당면한 지구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꼭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를 피셔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명령형으로 시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차를 몰고 나가면 당연히 큰 대로로 가는 게 좋지요. 차도 안 막히고 다른 차를 의식하지도 않고 에너지도 덜 들고 시간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하지요. 좁은 길로 가면 차 막히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기름도 들고.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은 생명길이다. 넓은 길은 멸망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인가요? 자기만을 위한 길이 아닌 남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길이었고 그들을 돕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경쟁하고 이기는 길이 아니라 더불어 상생하는 길이었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왜 적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구경하면서 잘한다고 박수 쳐주기는 쉽지만 막상 그 길로 가려니 쉽지 않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작은 문을 통과해서 작은 길로, 좁은 길로 가고 계신가요? 왜 이 작은 문을 가기가 어려운 걸까요? 왜 어려울까요? 작은 문, 등치가 커서 가기 어렵나요? 내 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이 작은 문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왔고 준비해왔고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그 작은 문을 통과할 수도 없고 그 작은 길을 갈 수도 없는 거죠. 나만을 위한 그 많은 것들을 꽉 쥐고 나서 이 문을 통과하려니 통과되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신 문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만 이 작은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뚱뚱하게 배가 이만큼 나와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그만큼 나오도록 나눠 먹지 않고 혼자 다 먹었는데 어떻게 그 작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천조거리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옷을 입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100명이 50명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혼자 다 입고서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합니까? 저 어려운 사람들은 1만 원, 2만 원짜리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데 이 문은 나만을 위해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기로 포기할 때 그것들을 두고 조금의 것, 필요한 것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문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려고 할 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문이죠. 그래야 그 작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 끝에서야 우리는 부활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문을 통과하여 걷고 있는 저의 삶이 되고 계신가요? 특별히 환경주일에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수고해서 이루어내야만 한 인류의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는 것입니다. 아까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탄소 중립 어떤 뜻인가요? 탄소 중립. 탄소는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워서 원소인 건 알겠는데 탄소라는 원소가 중립이다, 이거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건데 우리의 별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으면 인류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적절하게 쓰고 나머지는 다 방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열을 받았는데 열을 방출하지 못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올라갈까요? 대기에, 공기에 탄소가 많으면 온실이 돼서 열을 방출하지 않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탄소의 중립이란 탄소를 쓴 만큼, 즉 배출한 만큼 탄소를 없애자라는 겁니다. 또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자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점점 줄어들게 하자 지구의 온난화를 막자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기업들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연대를 하고 있고 이 연대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에게는 규제를 하겠다고 유엔이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탄소 배출권, 탄소 관세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탄소 배출권.
탄소를 많이 내는 기업, 탄소를 많이 방출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겠다. 앞으로는 이미 탄소를 배출하려면 먼저 돈을 내야 한다. 돈 한 번도 그런 데 쓴 적이 없는 기업이 그런 쪽에 돈을 쓰려면 아깝겠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에너지를 잘 관리하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탄소 관세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저 나라의 물건을 수출하려고 할 때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핫 이슈입니다. 탄소의 문제.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란 2016년부터 발효가 되는 것인데 2030년까지 15년간 이 15년이 매우 중요하다. 30년 되기 전까지 온 인류가 각 나라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지구는 매우 절박한 위기에 처할 거다라는 것을 30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겁니다. 2030년, 불과 10년 남았죠. P4G라는 기후회의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2016년 파리협정에서 121개국이 이미 이 기후 변화를 막고자 하는 운동에 가담을 했고 실질적인 액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을 해서 움직이고 있죠. 2050 탄소 중립, 이런 목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영상을 나오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을 위한 영상입니다.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저 요즘 다이어트 합니다. 하루에 10kg? 거뜬하죠? 10kg 도전. 자전거 타기, 영수증은 모바일로, 분리배출 잘하기, 트렁크 속 불필요한 짐 빼기. 어때요? 정말 쉽죠? 탄소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당신이 바로 탄소 다이어터.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 중립. 함께 하실 거죠? 네, 탄소 중립을 홍보하는 캠페인입니다. 영상에서는 내용들이 되게 쉽죠. 차에 있는 짐을 빼고 자전거를 타고 배출을 잘하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작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만을 위한 많은 편의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비, 특별히 필요한 것만 사야 합니다. 필요한 것만 사는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충동 구매 안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매도 안 됩니다.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은 다 쓰레기가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합니다. 이제는 생각이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물건을 사는데, 자, 꼭 새 것 사야 하나요? 꼭 새 것을 사야 하나요? 중고를 사도 됩니다. 당신 가까이에 좋은 물건이 많다고 하죠? 중고의 물건이 주변에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사면 됩니다. 남이 안 쓰게 된 물건들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내 생활에 쓰이게 하는 소비의 습관을 갖는 것. 주변에 녹색 가게들이 많은 것 아시죠? 중고 물품을 파는 녹색 가게. 여러분 인터넷에서 SNS 찾아보시면 자기의 물건을 무료로 나눔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번밖에 쓰지 않는 거예요. 깨끗해요. 새 것 같아요. 나눠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들겨서 내 물건으로 소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그러한 소비가 필요한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저도 중고 물건을 사는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입는 옷부터 가방,
물론 가방은 많지 않지만 때로는 책, 많은 물건들을 중고로 삽니다. 중고를 사려고 알아보다 보면 그냥 새 거를 중고 마켓에 내놓는 분도 많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택이 그대로 붙어 있고 포장도 되어 있습니다. 막상 사놓고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가격은 훨씬 저렴하게 사게 되죠. 한두 번밖에 입지 않은 옷 사면 새 거 같습니다. 예전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남의 옷 얻어 입는 것 불쌍하게 보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것 내 것으로 쓰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이 절박한 시대에 지구의 위기 앞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다면 남의 것이어도 중고여도 사서 쓰는 습관. 왜요? 이 땅의 쓰레기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땅은 에너지 나라죠. 에너지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켜 있는 전기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없이 굴러가는 것이 없죠. 그러나 소비되는 이 에너지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차를 가지고 원하는 곳 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자동차로 일어나는 많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 이 소비를 우리는 이제는 절약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전거 타시면 좋겠죠? 건강해지고. 걸어보세요. 두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튼튼하고 좋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요즘 특별히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곳이 무엇이냐면 이 스마트폰입니다. 없는 사람 없지요. 툭 하면 이 스마트폰을 켜고 우리는 전력을 낭비합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일도 하겠지만 때로는 심심풀이로 이것을 켜놓고 볼 때가 더 많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 인류가 이 스마트폰으로 쓰는 전력 낭비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납니다.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전력을 아끼는 실천을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주보에 에코 노티스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이 세계에는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뭐냐면 이젠 정보화 시대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찍는 사진, 문자, 모든 것, 이 데이터들을 모아놓는 저장 장소가 있고 또 여러분이 요청할 때마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소비되는 전력의 양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의 양의 몇 배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몇 배인가요? 읽어보셨어요? 주보를 다 회수해야 되겠는데 4배입니다. 4배. 아니 한 나라가 쓰는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많은가요? 인구가? 이 나라가 쓰는 전력량의 4배를 데이터 센터라는 곳을 유지하는 데만 씁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메일 속에 있는 많은 메일들 이제는 좀 지우셔야 합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주보를 보고 메일을 봤더니 메일이 1000몇 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 많이 지웠습니다. 클라우드에 많은 정보를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올리십시오. 쓸데없는 정보들이 거기에 쌓여서 많은 전력이 소비되지 않도록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손쉬운 실천입니다. 에너지 낭비와 소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탄소를 줄이는 귀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쉬운 거지만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쓰레기는 줄여야 하고 쓰레기는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 너무 쉬워서 사실 대답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건을 오래 쓰는 겁니다. 맞죠? 물건을 오래 쓰면 쓰레기가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이 물건, 심사숙고해서 산 이 물건을 오래 쓰면 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좀 쓰다 망가지면 버리고 또 쓰다 망가지고 버리고가 아니라 망가지면 뭐 하죠? 망가지면 뭐 해야 되죠? 고쳐야죠. 망가지면 고치고. 여러분 이 손 망가지면 버립니까? 고쳐 쓰시잖아요. 물건 망가지면 고쳐 쓰고 오래 쓰고 이러면 쓰레기는 줄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들고 나는 이 아이패드가 있는데 몇 년 쓴지 아세요? 몇 년 썼게요? 한번 보세요. 옛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엄청 무거워요. 여러분 잘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이 아이패드를 10년 썼습니다. 10년. 중고로 사서 10년 썼어요. 중고로 사서. 안 망가지네요. 망가지면 고쳐 쓸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1 때 산 겁니다. 25년째 쓰고 있어요. 안 망가져요? 안 망가져. 오래 쓰면 좋습니다. 오래 쓰면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죠. 물건을, 좋은 거를 정성껏 잘 사서, 신중하게 사서 오래 쓰십시오. 여러분, 손때 묻은 물건들이 얼마나 집에 있으세요? 정말 내 손을 많이 타서 망가져도 버리기 싫은 물건들, 내 추억이 담겨있는 물건들. 물건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일부와 같은 그런 물건들. 그런 삶을 산다면 지구의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양말을 빵꾸가 나면 꿰매 씁니다. 요즘 꿰매 쓰는 분들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꿰매서 또 신고. 같이 사는 분이 피곤할 것 같아요. 그죠? 꿰매야 되니까. 저도 물론 꿰매지만 빵꾸 났다고, 구멍 났다고 버리기보단 양말도 꿰매고 구멍 난 옷도 꼬매서 수리해서 리폼해서 입을 수 있는 거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오래 쓰는 겁니다. 이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건을 오래 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나 이 물건 20년, 30년 쓴 거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습관, 그런 삶이 돼보십시오. 10년에는 이 옷이 이 모양이었는데 20년 있다간 이 모양이 되는 그런 옷이 여러분 옷장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치려니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불편한 것을 결단해야 하는 때에 왔습니다. 왜요? 그러지 않다가는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스 음료가 먹고 싶은 여름입니다. 그냥 그 시원한 얼음이 담겨있는 그 영롱한 커피색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때지만 이제는 그것이 즐겁다기보단 텀블러에 아이스 음료를 담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지구를 살리는 사람입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청년 여러분,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텀블러 들고 다녀 보십시오.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구를 살린다, 내 가족을 살린다, 내 자녀를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면 손 닦고 물티슈 막 손 맞으려고 휴지 뜯으시죠? 보통 몇 개 뜯으세요? 한 두세 개 뜯으시나요? 보통 두세 개 이렇게 뜯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더 뜯으세요. 보면 한 장으로 충분하겠죠, 그죠?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조금 징하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한 장을 뜯어서 이렇게 4분의 1로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서 손을 톡톡톡 이렇게 해요. 찢어지지 않게 그 휴지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찢어지지 않게 휴지를 이렇게 쓸까요? 어렵진 않은데 말려 쓰려고 그럽니다. 말려 쓰려고. 책상에 두고 말렸다가 또 손 씻고 와서 또 그걸 쓰고 말리고. 하루에 그렇게 해서 이 사무실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 동안 하루에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의 티슈를 씁니다. 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 그런 경우는 하루에 20장도 씁니다. 두세 장 뜯어가지고 화장실 6, 7번만 갔다 오면 20장입니다. 2장 쓸 수도 있고 20장 쓸 수도 있습니다. 10배의 차이죠. 이런 생활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정성을 다하기에 따라서, 불편하게 따라서 쓰레기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쓰레기만 줄이나요? 재정적인 절감이 있고 많은 효과가 있죠.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로 마음먹는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을 아낄 수도 있죠. 세제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탄소를 중립하는,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귀한 실천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여러분에게 에코 노티스를 정리해서 또 필요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정보들을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구 청년들은 특별히 셀 리더를 통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를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을 주셨죠. 에덴의 뜻이 뭔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별 지구를 주셨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는 우주 산업 개발에 열을 내고 그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배후 속에는 이 별이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지구를 살리고 여기서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고 이 아름다움을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매우 귀한 곳입니다. 신앙이란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내 것, 나만을 위한 것, 이제는 내려놓는 조금 불편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서로가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날을, 그런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인간이 되는 수고,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이 참된 인간으로서 누리는 즐거움을 갖게 해줄 겁니다. 온 인류가 참 사람답게 행복한 그때를 준비하는 바로 오늘, 그런 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거듭나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지구 위에 저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대만 생각하지 않고 후손을, 미래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당장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나만을 위한 편의를 내려놓고 지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일에 땀 흘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 땅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